안녕하십니까, 코인깡패입니다. 오늘 9월 17일 수요일이고요. 10시 6분입니다. 오늘 뉴스는 톱니 비트마인의 회장이죠. 비트마인의 회장이 비트 이더 4분기 역사적 랠리 가능, 금리 인하가 핵심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4분기, 그죠? 이제 좀 있으면 4분기잖아요. 10, 11, 12가 이제 4분기인데요. 지금 9월이고요. 4분기에 역사적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포문은 이걸로 열고, 일단 오늘 뉴스를 제가 몇 가지 선정해 놨는데, 일단 차트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차트 가볍게 살펴보고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저께 돌파해주고 다시 내려왔지만 새벽에 또 다시 올라줬어요.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줬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여기 말씀드렸는데요, 그죠? 117 말씀드렸잖아요. 117까지는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16, 900 뭐 거의 117까지 갔어요. 일단 여기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변수가 나올 수 있겠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변수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노란선, 제가 그어드렸던 노란선, 요거를 깨지 않고 버텨준다 그러면 새벽에,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연준의 이제 금리 발표가 있고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뭐 연설 파월의 한마디 한마디에 가격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새벽 동안에. 그 새벽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편안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아무래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밤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요번 주는 그냥 편안히, 왜냐면 뭐 연준의 금리 발표 오늘 새벽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발표가 있고 또 여러가지 굵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옵션 만기인데 좀 대규모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요번 주 장이 끝나야 그래야 이제 조금 명확한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일 금리 발표를 하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크게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된다, 요거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싼 고점이니까 조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내려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일단은 뭐 상승 쪽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연준에서 요번에 금리 발표를 뭐 하면서 얼마나 뭐 얘가 파월이 비둘기적 발언을 할지 매파적 발언을 할지, 이거는 어떻게 나뉘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25bp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50bp를 한다 그러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요. 작은 폭의 금리 인하를 하면 비둘기적 발언을 해요. 이건 매번 그래 왔어요. 그래서 뭐 파월의 한마디 한마디에 움직이고 새벽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이더리움 차트 4시간 봉입니다만은, 이거 뭐 명확한 선은 아닙니다만은 역헤드앤숄더가 살짝 보여요. 이렇게 역헤드앤숄더가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의 역헤드앤숄더가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림 그리는 그대로겠죠. 이렇게 역헤드앤숄더가 보인다. 이거를 뭐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역헤드앤숄더의 느낌이 보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조금 뭐 어느 정도 내려오더라도 다시 상승으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 매물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매물대를 통과해 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빵 하고 튀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비트코인이 좀 힘있게 치고 나가는 반면 이더리움이 조금 저조한데, 제가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요거 살펴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더리움은 저조하지만 아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차이점이 뭔지 느껴지시나요? 차트를 보면서. 자, 비트코인의 차트 매물대가 상단에 있죠. 이 매물대가, 비트코인은 지금 시세가 매물대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은 지금 요거 매물대죠. 요 매물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은 매물대를 지지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지선으로 받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저항을 받으면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 더 좋은 거고. 예. 그거 맞아요. 맞고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은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하방으로 꺾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연준회의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금요일날 많은 양의 옵션 만기가 있다는 거. 예. 요게 지나고 나면 제가 예상하건대 자 이더리움은 지지를 했고 상승이 나오고 비트코인은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 아니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주고 알트들이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주고 알트코인이 가면 그러면 이제 자발트부터 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뚫어줄 거는 뚫어준 상태에서 횡보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얘네들이 알트코인들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면서 말씀드렸고 자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톱니 뉴스 살펴볼게요. 톱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4분기 역사적 랠리. 예. 역사적 랠리는 금리 인하가 핵심이다. 예. 금리 인하를 얼마큼 하든 금리 인하가 하면 역사적인 랠리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구글 AI 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지원하는 오픈소스 결제 표준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구글이 어떤 데입니까? 구글이 지난 시즌 4년 전 지난 시즌에 암호화폐를 밴시켰던 애들이에요. 암호화폐는 그 당시에 4년 전에 구글이 자기네들은 암호화폐를 뭐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이 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질 거다. 요거 4년 전에 구글이 했던 얘기예요. 예, 4년 전에. 근데 지금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뭐 코인도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예. 그리고 AI 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지원하는 오픈 소스. 이게 뭐냐면은 이 AI는 이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이제 모든 시스템을 하면서 결제까지도 다 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 근데 이거를 어디랑 한다고요? 이거 기사에는 없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전통적인 결제 방식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금전 거래를 정산할 수 있도록 돕는 오픈소스 결제 표준을 발표했다. 자기네들이 이 표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는 AI 간 상거래 표준화하려는 시도로 맞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해당 기술이 현실화되기 이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 미리 준비한다. 자기들은. 근데 이거를 어디랑 한다고요? 예.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세일즈포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세일즈포스를 포함한 약 60개 결제 및 상거래 기업과 협력했다. 뭐 거진 다 했다는 얘기죠. 예. 구글하고 코인베이스, 미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이 코인을 밀고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코인 친 암호화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구글하고 코인베이스 간 협력을 결제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고 지금 이 기사에는 없어요. 이 기사에는 없는데 지금 이 구글이 이 AI 간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표준을 만드는데 이걸 누구랑 한다? 수이랑 한다. 예, 수이. 예, 기사 없어요. 예. 찾아보세요. 다 구글링 해보세요. 수이랑 한다. 네. 중요한 거죠. 수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더리움, 솔라나, 그 다음 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있을 때 솔라나 준비하셔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솔라나가 지금 3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솔라나가 올라오면 물론 더 가야 되겠지만 그 다음은 뭘 준비해야 된다? 지금 뭘 준비해야 된다? 수이 준비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시세가 지금 주춤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기사 몇 개 골랐는데 자 보세요. 샤프링크 100만 주 자사주 매입. 샤프링크에서 주식을 발행해 갖고 그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매입했어요. 이더리움을 대규모 매입했단 말이에요. 비트마인이 첫 번째, 샤프링크가 두 번째. 그죠? 전 세계 기업 중에 두 번째로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사주를 매입한다. 예.
주주들한테 확신을 주는 거죠. 이더리움 중심 전략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요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입니다. FG 넥서스. 이더리움 대량 매집 위에 1조주 발행뿐만이 아니라 승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1조주. 이제는 뭐 조가 막 예전에는 조가 잘 쓰이지 않는다는데 요즘엔 뻑하면 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금액이 점점 커진다는 거.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저 어렸을 때는 뭐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야, 100만 원 내기 할래?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의 금액이 100만 원이었던 거죠. 예. 100만 원 내기 할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돈의 가치가 얼마나 점점 훼손되고 쓰레기가 돼가는지, 우리가 왜 암호화폐를 선택해야 되는지, 예. 뭐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일단 자, 이더리움 대량 매집 위해서 1조주 발행 승인,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되나, 이렇게 나왔고, 얘네들이 지금 뭐 이더리움을 처음 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예. FG 넥서스는 15일 주주 서면 동의를 통해 보통주 9천억 주와 우선주 1,000억 주를 포함한 총 1조주의 신주 발행 한도 증액 안건이 승인됐다. 이는 미국 상장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신주 발행 승인 중 하나로 이더리움 대량 매입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카일 서미나랴? 아무튼 이제 처음 보네요. 역사적 규모의 수권 주식 확보로 미국 상장사 중 가장 유연한 자본 구조를 갖게 됐다. 예. 발행을 이빠이 해가지고 돈을 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더리움을 얼마나 사겠다는 거냐? 이더리움을 얼마나 사겠다는 겁니까? 지금 얘네가 지금 제가 아까 어디 있었지? 얘네들 매수 어딨냐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날라갔네요. 어디였지? 네, 어쨌든 얘네들이 조 단위로 지금 이미 금액으로 조 단위로 지금 제가 아까 봤을 때 쭉 찾아보면 제가 요거 지금 방송을 편집하지 않고 올리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찾아볼 수 없어서 지금 얘네들이 금액 단위로 9조 원 가까이 지금 이더리움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또 이거를 산다고 그래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비트마인이 1위고 샤프링크가 2위인데 자기네들이 1위로 올라서겠다, 이더리움 보유량 1위로 올라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샤프링크, FG 넥서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이더리움이 주춤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중국 또 하나 더 있죠. 요거는 비트코인 얘기예요. 중국 넥스트 테크놀로지, 저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거든요. 6,900억 원 주식 매각해 비트코인 추가 매입하겠다. 얘네들도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잔뜩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6,900억 원을 주식을 매각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매각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미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 기업들마저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모으고 있다. 우리 연준 회의를 지금 앞두고 막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잔뜩 사놓은 상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제 하나 짚었는데, 금값 연준회의 앞두고 사상 최고치 경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 거기서 수익을 낸 자금이 암호화폐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매번 그래왔고, 지난번에도 그랬죠. 최고점 찍고 비트코인이 또 따라 올라갔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요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금이 최고점을 찍으면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다시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다시 올립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네, 오늘 뉴스 이렇게까지만 보면 됐고, 오늘 차트 살펴봤고 뉴스 살펴봤고, 이더리움 보유자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을 금리 발표는 뭐 물론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0.25bp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90% 이상인데, 이게 만약에 뭐 인하 안 하겠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당연히. 그럼 큰일 나는 건데,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 50bp 해주면 더 땡큐겠지만, 그냥 원래 우리가 예상한 대로 25bp만 해도 그것만 해도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지난달에 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이상한 뉴스 나오고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는 100%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이에요. 요만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9월 그리고 10월 그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다 이 말씀 드렸는데, 요거는 10월 중으로 충분히, 요즘에 쌉가능이라고 그러죠. 쌉가능입니다. 너무 지금 불안불안해 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히 지켜보시고, 금요일날도 특별한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요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입이 귀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죠. 다음 주가 이제 지나면서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근데 상승 쪽으로 자리 잡기 전에 항상 이렇게 투자자들은 힘들게 털어내요. 그런데 털리지 마시고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뉴스들을 하나하나 드리는 말씀이 좀 이 마음을 좀 굳게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흔들릴 때 다 털려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털려나가면 결국에는 며칠 있다 또 후회를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갖고 있는 코인들 잘 지키시고,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레버리지를 이제는 조금 낮추시고, 연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레버리지를 높이더라도 그 이전에는 조금 낮출 수 있으면 낮추시고,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수요일 방송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